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는 남선호 대표님, 보름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다른 남선호, 남초록이 대표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보내주시는데 미안합니다. 남선호 대표님한테 미안합니다. 초록이 대표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고고TV가 받을 수분이 없다는 것은 운영 경비가 안 나오니 계속 받는데요. 남선호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고 간과도 요새 제주 오겹살도 좀 구워 먹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안 좋으신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윤석열이 강서보선의 창패가 드러나자 국민이 무조건 옳다, 그런 말을 하고 자성을 하는 흉내를 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죠. 또 두 번째, 부산 엑스포 참사입니다. 참패 29석을 얻고 나서 스스로 당화문을 자기가 써서 모든 것이 자기의 부덕의 소치다, 자기 잘못이다, 제 불찰이다, 그렇게 또 국민한테 사과를 했죠. 그게 지난달 말에 일어난 거죠. 29일인가.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5, 6개월 전부터 개각설이 많이 돌았죠. 연말연시에 개각설이 돌았는데 조금 빨리 한 편이죠. 연말이 아니라 12월 초에 했으니까. 근데 이 개각이 말입니다. 전혀 국정을 갖다가 쇄신시키거나 또는 국정을 반전시키거나 또는 총선을 반전시키거나 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부산 엑스포 참사를 일으키고 부산 부울경 민심에 따라가려고 하자 허겁지겁 개각을 단행했죠. 그런데 이 옥상옥입니다. 옥상옥. 그리고 이 개각을 단행한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교체를 한 부서나 실제적으로 교체를 한 참모들은 하나도 교체하지 않고 정책수석실을 갖다가 문재인이가 하던 정책수석실을 다시 드리고 거기만 전부 다 옥상옥으로 해전문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용컨대는 정책수석실은 그거 솔직히 있어나 마나 한 겁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정책수석이라는 것이, 정책실이라는 것이 경제를 위주로 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윤석열이 용컨대를 쇄신하려면은 첫 번째, 김대기 비서실장을 쫓아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또 제2부속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김건희 감시하기 위해서. 또 그 감찰관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감찰관을 갖다가 채용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죠. 그죠? 비서실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했죠. 그 다음에 엑스포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이 1년 6개월 동안의 외교 참사라고 명명해 드렸죠. 그따구로 외교를 한 거예요.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 또는 한미 동맹 강화, 그거야말로 윤석열이가 말하는 가치 외교였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75년 사에 한미 동맹은 강화를 시키지 약화시킨 것은 문재인 때 한 번뿐이 없었죠. 그렇죠. 한미일 동맹 강화는 그대로 가치로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뭐죠? 지금 세계는 다극하고 블록화가 돼 있고 국익 외교, 실익 외교, 각자 도생의 외교죠.
윤석열은 1년 6개월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자유, 뭐 문화, 인류의 이런 가치를 갖다가 우리나라보다 외교력과 국력이 큰 나라한테 가서 시불거리고 다녔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부산 엑스포 참사였던 것입니다. 외교 정책은 전부 다 잘못됐죠. 응? 나 그런 허망한 일을 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외교가 민생이다. 외교가 경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외교안보실을 갖다가 싹 개비를 하고 쇄신을 해야 되죠. 김태효란 놈을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외교안보라인, 즉 외교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교체하지 않고 그 하부조직, 용컨대 하부조직을 교체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또 나락으로 빠진다는 거죠. 극우 꼴통들과 나이 든 사람들 TK 세력이 윤석열이 외교가 잘한다 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30%를 주는데 그거 가지고 전국을 돌파할 수 없죠. 외교안보 라인과 비서실 라인을 싹 교체해야 됩니다. 엉뚱한 정책실만 손대고 자체 승진시키고 걔네들 빼내가지고 총선을 갖다가 투입하려고 그러죠. 윤석열의 아담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를 모르고 외교를 모르고 국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번에 또 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내각으로 가보시죠. 내각으로 가보면은 어제 6명의 장관을 갖다가 교체를 했죠. 경질도 아니고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 6명을 다 총선에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6명이 총선에 투입해봐야 전혀 바람도 일으키지 않고 중도 확장도 없고 총선 승리 전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6명을 빨리 나가서 총선 준비하라고 내보냈죠. 내각을 개편하려면 일단 국무총리 한덕수부터 잘라야 됩니다. 아무 동력도 없고 활동력도 부족하고 또 과거에 갇혀있고 확장력도 없고 그 인사청문회라 가지고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거라서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각에 솔직히 관료 출신에 왜 그 윤석열 라인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내각을 갖다가 이따구로 교체를 하고 총선 전략을 하는 걸 보면은 전략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 합병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내각 혁신과 내각 교체는 실패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요새 12.12 쿠데타 사건을 다룬 그 나쁜 놈이에요. 전두환 그놈. 12.12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이 지금 박스 앞에서 1위를 계속 찍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과거 12.12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영화 안 봐요. 보면은 제가 숨이 가빠져요.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12.12 사태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죠. 12.12 사태의 주역인 전두환을 갖다가 개국의인 이준석이가 말한 개국의인 윤석열과 등치시키고 있죠. 윤석열의 검찰 권력을 하나에 같이 등치시키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윤석열 독재 정권 하나에 갖고 같은 군부 정권인 검찰 정권인 윤석열을 공격하는 민주당 놈들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원죄가 있어요. 12.12 사태 때. 그건 내란이죠. 그죠? 내란이고 쿠데타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걸 갖다 이용해먹는 놈들이 이준석이란 놈이죠. 역사를 모르고 현장에도 없던 놈이 이준석이란 놈이 검찰 독재 정권, 검찰 권력을 갖다가 썰어내야 한다. 그죠? 김영삼의 하나의 숙청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죠.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픈 역사를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두환은 비록 나쁜 놈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TK를 중심으로 전두환에 대해서 아직 전두환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밑에도 붙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유라이트 사관을 가진 애들이
그 요번에 정책실장으로 올라간 한오섭이 같은 놈 아닙니까? 유라이트 사관을 갖다가 용컨대 그렇게 박혀두고, 국민들의 전향적이고 국민들의 확장적인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거의 내각을 갖다가 교체하는 거 보면은 또, 국힘의 김기현이가 저렇게 발작적으로 난동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하는 윤석열의 전국 운영은 거의 식물정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거의 식물정부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얼치기 평론가들 하나서 미주알 고주알 말이야 뭐가 되는 것처럼 떠드는 이 정치권의 현상이나 정치권의 형국을 보면은 윤석열은 완전히 맛이 갔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한덕수 쫓아내고 국무총리를 중도 확장적이고 계획적인 인물을 젊은 인물을 갖다가 내세우면은 국민들이 쌍수로 들고 환영할 것이며 김대기 쫓아내고 김건희 방구석에 처박혀 방콕 구경하라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느 정도 윤석열을 불쌍하게 보고 지지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쪽팔려요. 아주 처참합니다. 고고TV. 내가 비록 중소기업을 했지만은, 중소무역 상사를 했지만은, 제가 2000년도에 한 1000몇백만 불을 했으니까 100억 정도 당시에 100% 수출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상사니까, 위로서부터 오달 받지 않고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주를 해서 그걸 갖다가 하청업체, 협력업체 뿌리는 과정이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한 1000몇만 불 수출하는 고고TV한테 와가지고 1000만 불 이상 했으니까 고고TV한테 와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칼같이 품질 보고 납기 보고 사장 성격 보고 공장 상태 보고 그거 뿌렸는데 그 몇몇 업체들이 보면은 참 열악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가 1991년인가 그런데 열악했는데 업체 사장들이 기껏해야 뭐 몇억, 몇십억, 그 정도 매출이 하는 그 하청업체들이었으니까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짜웅을 털려 그럴 때 와이프하고 그들이 오면 그걸 받지 말고 내주라 그랬어요. 그런 거 받지 마라. 대부분이 한우갈비나 상품권 이런 걸 갖고 왔죠. 그런 거 받지 말고 내줘라. 커피 한 잔 내주고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서 집을 알고 찾아오면은. 이게 말입니다. 이 김건희라는 것을 보면은 줄을 서가지고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거죠. 그게 요번에 명품백, 함정수사로, 함정촬영으로 나타났는데 함정촬영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발음도 현찮지 않고 아주 천박하고 말이지. 아주 천잡하게 말이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길 수는 없어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나오죠. 유스토마토에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뇌물이다. 53%고, 잘 모르겠다. 19%고, 김건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에다가 27%죠. 메시지는 가만두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국이죠. 이준석이나 그 좌파 진보 애들이 항상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메신저만 공격한다 이런 꼴이죠.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27%가 김건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김건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말도 안 하죠.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를 고발하는데도 용컨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거 창고에 처박혀 놨대요. 돌려준다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각으로 갑니다. 특징적인 게 한동훈은 남겨놨다. 한동훈을 남겨놓은 것이 이제 이준석이 신당을 차리면 또 이재명 쪽에 분란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갖다가 듣기 위하고 그걸 갖다가 한동훈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기 위해서 한동훈을 남겨놨다. 리베로로 남겨놨다. 뭐 한동훈이가 뭐 홍명보냐? 지금 정치는 말입니다.
쪼쟁이들이 갖다가 다 그냥 내가 대권할래, 내가 정치 중심이 될래 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고고TV는 상김시대가 낫다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있어야 되죠. 정치는 리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 같이, 그 가신, 가신 또는 따르는 사람이 없고 리더가 없는 문화죠. 영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미국 같은 거 보면. 그런데 그들의 정치는 뭡니까? 우리나라 같이 말이죠.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없고 전부 다 원내대표 중심이죠. 물론 영국은 당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양체제가 확실하죠. 영국은 보수당, 노동당, 또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대단하게 기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죠. 이럴 때 리더가 있어야지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그 쪼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주도하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정치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리더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개꿈입니다. 한동훈은 확장성은 없어요. 그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밀고 있지만은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선 전이 가까이 갈수록 한동훈은 감옥에 갈 확률이 많고, 황교안이라는 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김무성이란 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막 대권 주자 지지율 40% 50%가 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도 그렇게 되고 원희룡도 그렇게 되고 원희룡은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한동훈에는 그 문제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이 개각이 지금 그 6명 개각이 됐고 또 서너 명을 더 한다는데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미란이가 나는 솔직히 스포츠 스타를 갖다가 입각을 시켜서 장관 차관 갖다가 임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를 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국가에 헌신한 겁니까? 그냥 스타성이 있고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 장미란을 갖다가 4, 5개월 전에 차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아주 막 장미란이 역시 잘했다. 차관 임명 잘했다. 그거 하재성 일으키더니 이젠 장미란을 쫓아내고 너 오산 가가지고 안민석하고 붙어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영표란 축구 국가대표를 갖다가 차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더니 이영표는 나 안 해. 내가 미친냐고 그냥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의 참상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언론들도 그렇고 고고TV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윤석열의 검찰 따가리들이 세상을 장악했다. 근데 윤석열은 독재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죠. 제가 과거에 윤석열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3.8 전당대 이후로 말씀드렸죠. 저거 검사 한 명만 그 문제가 생겨도 우르르 무너질 검찰 정권이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얼치기 평론가들과 좌파 진보와 이준석 떼거리들은 윤석열의 따가리들은 검찰들이 다 공천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이 힘이 생겨야 되는데 국힘은 김기현 때문에 아주 더 망가지고 있죠. 그 다음 영상에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나 윤석열의 권력 핵심부, 전 솔직히 윤석열의 권력 핵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의 권력 핵심부가 윤석열이가 아니 엑스포 참패 충격을 받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아니 어떻길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책수석실 위주로 말이지 지들끼리 돌려막기 하면서 승진을 시키고 비서실과 외교안보실은 건드리지 않고 국무총리는 라인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느냐 이거죠.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변하지 않았네? 변하지 않은 거 고상하고 국힘놈들 하는 거 봐라 이렇게 되죠. 지금 요번에 개각을 한 걸 보면은 추경호, 원희룡, 박민식, 이영, 김은혜, 강성규, 한동훈이 뭐 1월 달이나 할 거고
1월 10일이 사태 마감이니까 그 전에 하겠죠. 이런 놈들이 요번에, 장관직을 물러났죠. 경질이 아니에요. 내버리면서 지금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라. 윤석열이가 말한 스타 장관들이고 야당하고 싸우는 장관들이죠. 그죠? 박민식이, 한동훈이, 원희룡이 대표적이고 김원혜, 강성규는 그냥 용컨대 처박혀가지고 말이죠. 지 일신을 하고 일신을 보호하며 김건희와 윤석열을 강력하게 보호하던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출마 지를 보면은 전부 다 지 고향, 지가 당선됐던데 아니면 유리한 데만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총선용 개각입니까?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과 언론에서 자꾸 광고 수익 빨아먹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공천 누가 어디로 간다, 누가 어디로 간다, 누가 말이야 저걸 제껴버린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김기현 지도부로 망가질 것이며, 김기현이가 지원하는 공간이나 선대위는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천,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총선 전, 약 한 달 보름 전에, 그때야 비로소 공천 윤곽이 드러납니다. 국힘은 김기현 저놈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더 망가져야지 이것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고, 정신 안 차리면은 그냥 둘 다 동반 자살하는 꼴이죠. 추경호부터 할까? 아니, 김원혜부터 합시다. 김원혜가 끝까지 분당 가외에 안철수 제끼고 들어가려다가 실패했죠. 안철수 건드리면 시한폭탄입니다. 안철수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분당 가면 포기하고 분당 얼로 기어 들어가면 머리 집어넣으려고 김원혜가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수원으로 가라 수원. 그러니까 나는 싫어. 분당 얼로 갈래. 그러는데 지금 분당 얼에 김민수라고 당대변인 하는 데 있죠. 정부의 저쪽에는. 근데 걔는 어떡하라고요, 김민수는. 그 분당을만 하고 살아온 놈인데, 6, 7년, 7, 8년 동안. 그래, 김원혜가 분당을로 가려니까, 박민식이가 내가 갈 거야! 나는 구국지사, 애국지사, 너희 아들이야. 그래, 박민식하고 김원혜가 그냥 둘이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정리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권이죠. 윤석열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면 박민식이나 김원혜 같은 놈이 서울에서, 경기에서 지금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건 분당 가볼 뿐이 없어요. 현재 스코어에는, 남부권에서는. 그럼 분당 가면 안철수가 있고, 김원혜가 안철수 바람을 타려고 그러고, 박민식도 안철수 바람을 타려고 그러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총선 스타트 하면은, 안철수가 경기권을 갖다가 전체를 막 할 겁니다. 그리고 박민식하고 김원혜가 분당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거 TV가 하면 김원혜 너는 저기 정청래 쪽으로 가. 박민식 너는 저기 이재명 쪽으로 가. 아니면 부산 내려가 너도. 김원혜 너도 정청래 쪽으로 가기 싫으면 서울 북부로 가. 노도강으로 가. 노도강. 이것들이 전부 다 간신들만 있고 지 이익만 보려는 데를 가는 거죠. 그 다음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을로 가겠다, 고양 갑으로 가겠다. 아무렇게나 해, 너는. 다 떨어질 거야. 얘는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장관도 하고, 제주도에서 2번 했으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대권 후보로 하겠다는, 안 되건데는. 추경호가 대구 달성으로 간다는 거죠. 대구 달성에서 3선인가 했어. 야, 추경호는 대구 달성으로 가지 말고, 지금 국힘에서 혁신이가 대구 달성 중진들 불출마하라고 그러는데 왜 대구 달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너도 서울로 나와서 서울 북부나 서부로 가. 이것들이. 그 다음에 장황건이라는 장관이 있어요. 농축산부 장관. 이름도 모르고. 너 충남으로 가든지 말든지. 조성환이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으로 간다. 너도 부산 가지 말고 너도 서울 북부로 가. 서울 서부로 오던가. 또 이영이라고 있죠. 까불까불하는 중소벤처부 장관, 비례 출신. 이놈이 또 장관 타이틀을 가지고 서초을에 가겠대요. 또 분당을에 가겠대요. 이놈의 새끼들이 분당을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 고고TV 분당 사람이야, 그랬더라. 이영 너도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윤석열의 장관으로서 너희가 성공했다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너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경기를 가든 서울 북부 서부 동부를 가든 이것들이 전부 다 말이 분당 언론 모이고 말이지. 뭐 하자는 거야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총선에서 무슨 주도를 하면 총선에서 무슨 승기를 잡고 활동력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망가졌어요. 이게 개각을 하고 6명 놈들이 전부 다 말이야 분당 언론 모여. 또 강성규란 놈은 충남 홍성 예산으로 간다. 너 거기 가? 그럼 홍누구죠? 그 나이 드신 분? 너도 이놈의 새끼들아. 이거 전부 다 이놈들이 내각에 있던 놈이고 대통령이 수석으로서 윤석열을 1년 반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던 놈들 아니에요. 그럼 성공했으면 임마 국민이 심판을 받으려면 험지로 가. 험지로. 떨어질 곳으로. 그래야지 윤석열도 살지 이놈 쉐이들아. 전부 다 분당 언론 모이고 말이야.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정치를 뽑아내려고 하는 놈들. 이러니까 망한 거죠. 한동훈은 할 말이 너무 많고 계속 이야기하겠으니 한동훈은 말하겠습니다. 한동훈은 확정력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